이는 시청자 유추리님께서 어, 실제 겪으신 일입니다. 지금 배경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어떤 한 빌라에서 실제로 겪으신 일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왜냐? 집 이야기는 항상 무섭거든요. 상상이 잘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유추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유추리님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많이 긴장되시겠지만 편하게 네. 겪으신 거 그대로 이야기해주시면 돼요. 네, 먼저 해드릴 이야기는요. 네. 제가 이제 살면서, 영가는 정말 있구나, 귀신은 정말 있구나라는 오, 거를 믿게 된 이야기고,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보통 흔히들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들이 있잖아요. 뭐 밤에 잘 때 의자를 빼놓으면 음, 이제 뭐 거기에 영가가 앉아서 나 바라본다. 뭐 이런 괴담들이 있는데 그 괴담들 중에 하나를 제가 믿게 된 그런 또 경험을 하게 된 게 있거든요. 아, 실제로 겪었다. 네네. 네. 뭐, 긴 말 필요합니까? 바로 가죠. 렛츠 가. 네.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아, 네. 그때가 지금 제가 90년대생이거든요. 네네네. 20대 후반인데,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이었을 때였어요. 네. 근데 돌비님도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뉴스에도 막 나올 법한 그 빨간 마스크라는 괴담이 좀, 알죠. 네, 전국적으로 퍼져 있던 그런 시기였어서, 네, 나 이뻐, 이제, 이거. 네? 나 이뻐, 이거잖아요. 아, 네네. 그때 이제 무섭다 보니까 이제 네네. 학교에서 하교를 하고 집에 오면 이제 그냥 불부터 막 켰거든요. 그냥 네네. 뭐 거실 불이든 안방 불이든 TV든 뭐 작은 방 불이든 다 켜고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또 하교를 하고 오면은 집에 항상 저 혼자였어요. 네네. 부모님도 이제 두 분 다 맞벌이셨고 이제 동생도 저보다 하교를 일찍 하다 보니까 이제 이미 놀러 나간 후였거든요. 네. 그래서 무서우니까 이제 불을 다 켜놓고 뭐 TV도 켜놓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때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독후감 숙제를 내주었었거든요. 네네. 필수적으로 내줬었어요. 왜냐면 이제 책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뭐 독서실에도 이제 매 달마다 새 책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책을 빌려서 이제, 이제 빌린 책을 갖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컴퓨터 켜기도 뭐하고 해서 이제 책을 꺼내가지고 독서를 했어요. 숙제를 예, 해야 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 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거든요. 네. 책상에, 작은 방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읽고 있는데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혼자 있어가지고 무서운 것도 좀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한 가지에 몰두를 하다 보면. 네. 그래서 그 빨간 마스크 뭐 이런 괴담 같은 것도 다 읽고 책을 이렇게 읽고 빠져들고 있었는데 음. 갑자기 정말 그 옆에서 친구가 속삭이는 듯한 거리 있잖아요. 그 거리로 예, 예. 굉장히 미성의 남자 목소리였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나랑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뭐 가위를 눌리는 것도 없었고 제가 그 집에 살면서 뭐 몸이 아프거나 이랬던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해서 뭐 터가 나쁘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는데 네. 갑자기 그런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사람이 순간 굳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붙죠.
예, 막, 뭐, 영화에서 나올 법처럼 뭐 어떤 장면을 막 마주했을 때 막 소리부터 지르는 게 아니라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저도 모르게 멍을 때리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목소리 듣자마자 한 3초, 5초를 가만히 있다가 네. 막 이러면서 안방으로 막 뛰어갔거든요. 그 책도 그냥 집어 던졌어요. 그냥 예. 왜냐면은 두 손으로 짚고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이제 들리자마자 집어 던지고 안방으로 와가지고 막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거의 한 2, 30분은 막 그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예. 도저히 못 나가겠는 거예요. 옆에서는 TV는 틀어져 있고 제가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했던 게 그때 당시에 방영했던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이런 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 기억이 굉장히 너무 선명하고 뚜렷해서.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거는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안방으로 뛰어오는 그 찰나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네네. 시간 동안 그 한 명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남자랑 여자가 같이 비웃는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싹 껴가서. 네, 마치 막 내가 겁에 질려가지고 막 뛰어가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웃는 예. 듯한 막 그런 앙칼진 목소리들이 막 나는 거예요. 오, 예. 맨정신인데. 예, 그때 뭐 제가 뭐 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막 이러니까 뭐 제가 술을 마시거나 뭐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고 네. 뭐 책을 읽다 보니 괴담 같은 것도 잊고 있었고 그래서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히 남으면서 아, 귀신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네네. 그래서 이제 2, 30분 동안 이제 막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제 침대를 막 이제 살짝 걷으면서 없나? 없나? 하면서 그리고 그때가 대낮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신발을 막 진짜 막 우겨 신고 막 도망치듯이 집을 나섰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예. 이후, 예.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집에는 거의 혼자 못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주택 건물 바로 옆에 이제 빌라에 사는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 그 친구 불러가지고 놀다가 이제 어머니 오실 시간 맞춰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제가 그 주택에 살면서 이제 봤던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목격을 했던 친구여가지고 네네.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목소리를 들은 이후에 이제 겪었던 또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오, 예. 이제 저도 이제 인터넷 막 발달하던 때 그런 시대 때에 태어난 연생이다 보니까, 이제 뭐, 괴담 같은 거를 많이 인터넷에서 접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괴담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한 곳을 계속 응시하다 보면 귀신이 자기를 바라보는 줄 알고 나타난다 이런 괴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괴담을 믿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 혼자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멍 때리다가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제 막 시선을 거두거든요. 그때 그 예. 기억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기억은 그 집이었어요. 똑같이 그 목소리를 들었던 그 집이었고, 그 목소리 들은 이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또 봤던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이제 귀신이었는데, 예. 그때는 밤이었고, 안방에서 제가 그 여자 연가를 처음 접했거든요. 안방에서. 네, 근데 이제 안방 구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그런 붙박이 장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장롱이 왼쪽 벽면에 붙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큰 사이즈의 침대가 있고 네. 그 장롱이랑 침대 그 사이에 TV가 놓여져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TV랑 그 붙박이 장롱 그 사이가 사각지대 모서리 부분이었는데 그 모서리 부분에 공간이 남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양복을 걸어놓는 옷걸이 긴 거를 이제 구석에다가 놨었거든요. 예. 예, 좀 그림이 그려지실라나? 근데 네네.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만 해도 네 식구여서 이제 동생이랑 아빠는 그
TV 밑에, 그러니까 그 사이죠. 침대 말고 그 장롱이랑 침대 사이에서 요를 깔고 이제 잤었고, 네. 이제 저랑 엄마가 침대에서 이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TV만 틀어져 있고 다 모든 불 꺼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랑 엄마 이제 깨어 있는 상태였죠. TV를 보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때 어렸을 때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멍을 때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멍을 때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누워서 TV를 봤었거든요.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네. 그래야 TV가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서리 안쪽에 있는 옷걸이에 이제 고정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네. 시선을 고정을 했는데 뭐 무섭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다 같이 있으니까. 이제 TV를 이제 어머니는 보고 계시고 저는 이제 그 옷걸이 부분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멍을 때리고 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돌비님 사연을 이렇게 저도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인지는 그러니까 너무 많으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귀신을 접했을 때 그 귀신 얼굴이 그러니까 파랗게 발광을 하는 것처럼 빛이 난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네네.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제가 봤던 영화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밑에서 파란 조명이 이렇게 나오는 듯한 느낌이라고 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좀 탱탱볼 형광색으로 빛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파란색으로 발광하는 여자 영가 얼굴이 뭐 흐려졌다가 나타났다 이런 게 아니라 마치 그 옷걸이 양복 속에서 누가 머리를 잡고 이렇게 끄집어낸 것처럼 갑자기 쑥 나오더라고요. 거기 양복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양복도 이제 다 검정색이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불도 껐었고 하니까 다 그렇게 막 뭔가 검은 수풀 사이에서 누가 여자 머리를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나오는 듯한 그런 모션으로 나오더니 예. 그 얼굴이 점점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면서 커졌어요. 그러니까 확대가 와. 점점 되는 것처럼. 예. 그러면은 저는 이게 귀신이다라고 확실한 게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엄마도 봤을까? 근데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못 보셨거든요. 왜냐면 저랑 같은 각도로 누워있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걸 얼굴을 보고 막 이러면서 제가 엄마 막 이렇게 엄마를 아는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예. 그래서 어머니도 제가 뭐 가만히 같이 TV 보고 있다가 경기 일으키듯이 소리 지르고 이제 막 엄마를 찾으니까 왜 그래 이러신 거예요. 예. 귀신 있다고. 귀신 있어. 저기 옷걸이에 귀신 있어 이랬는데 엄마는 보신 게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좀 귀신을 단단하게 믿게 됐어요. 와. 존재가 있구나. 예. 예, 더군다나 집에서 그렇게 느꼈던 거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제 저희 엄마도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네. 그 집이었어요. 똑같이 그 집이었는데, 그 부엌 같은데 싱크대 보면은 국자라던가 뭐 이런 거를 걸어놓는 고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고리 같은 게 있는데, 갑자기 뭔가 하얀 게 쑥 하고 지나가더래요.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데. 예. 근데 그 부엌이 그 베란다랑도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옆에 문이 있었나? 제 기억엔 그런데 그 베란다 문으로 뭔가가 쑥 지나갔는데 그 고리가 3개가 달려 있었는데 보통 바람이 불면은 그 고리 3개가 이렇게 천천히 흔들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고리만 달랑달랑 흔들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바람이 불었으면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 그런 경험을 어이구야. 겪었습니다. 네. 그 집에서 몇 년 정도 이제 사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5년 대략? 정도를, 5년? 5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5년 사시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신 것보다는 가끔씩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 거죠? 가끔씩인데,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가위 눌림 시작이 되고, 아, 괴롭힘을 좀 당했었어요. 이사 근데 이제 가고요? 네, 이사 가고 나서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저한테 이제 얼굴을 보였던 그 여자 영가인 것 같아서.
네. 오, 예. 그거 짤막하게 한번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도 그냥 진짜 짧아요. 예. 짧아가지고 할까 말까 했던 건데,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가위라는 게 정말 이제 처음에는 소리였다가 그 두 번째로는 시각이었다가 나중에는 촉각까지 느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발전했네.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귀도 막 이렇게 몸도 허해지고 막 이런 현상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근데 네. 이제 그 들리는 거는 이제 돌비님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움직이는데 귓가에서는 그 광장에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막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가 그러고서 이제 풀리고 뭐 또 다음에 또 소리가 들리면은 저는 테이프가 엄청 세게 이제 막 되감기는 그런 소리도 들어봤고 뭐 이런 거? 네네. 근데 그게 굉장히 세고 빠르게 들렸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보고 저는 이제 뭐 이름도 만약에 그냥 점점 메아리 치듯이 있잖아요. 뭐 막 멀리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점점 횟수가 잦아지면서 크게 들리고 그런 오. 것도 겪어보고. 근데 뭐 거기까지는 그냥 괜찮았어요. 소리까지 들리는 건 괜찮았는데 이제 보이는 것도 사실 저는 근데 이제 뭐 막 흉측하게 생긴 그런 것들은 본 적이 없고요. 그 네. 가위가 눌렸을 때 저는 이제 보통 얼굴이 다 새까맸어요. 그냥 봤다 치면은 네. 예, 얼굴이 무슨 이렇게 페인트를 이렇게 들이부은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가위 눌렀을 때 봤는데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촉각으로 느꼈을 때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뭐 중학생이었고 하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가위를 계속 눌리니까 그때가 이제 그 시간대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가 3시쯤이었어요. 새벽 3시였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데 제 배 위로 누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배 위를 이렇게 누가 밟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자궁 있는 쪽 배에 이렇게 딱 발을 가지런히 모으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뭐 거기서 방방 뛴다든지 막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네네. 없었는데, 그 영가가,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몸에서 내려갔는데, 아, 이제 끝났나? 아, 이제 가위 풀리려나? 이러면서 이제 저는 막 안간힘을 쓰면서 손가락을 막 움직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제 이제 이 다리 사이 있죠. 가랑이라고 하죠. 다리 어. 사이에 이렇게 눕더라고요. 예? 머리를 이렇게 대면서 눕더라고요. 예? 근데 그 눕는 순간 안 움직이던 몸 중에 팔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 팔이 움직이길래 뭐야? 뭐지? 이러면서 그 제 가랑이 사이에 누운 그 영가를 이렇게 만졌는데 머리가 이제 뭐 이렇게 생머리 이런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꼬불꼬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치 막 파마를 한 듯한 그런 머리인데 굉장히 긴 머리구나라는 것만 느껴졌고 오, 예. 그 머리칼들이 바다에 누가 푹 담근 것처럼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머리를 이렇게 만졌어요. 만지고, 젖은 머리칼이다, 길다, 곱슬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무서운 것보다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워낙에 많이 그 가위 눌리기도 했던 시기였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아,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약간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느낄 수 있을 만한 단계까지 오니까 이렇게 만지다가 얼굴 부분을 제가 만졌는데 네. 굉장히 차가웠어요. 굉장히 차가웠고 근데 좀 이상했던 게 눈을 만지려고 했는데 눈에 안대 같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촉감이. 네. 그러니까 사람 살결의 느낌이 아니라 선 같은 게 눈을 덮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치워볼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 반쯤 들어 올렸는데 갑자기 그 사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야, 너 이거 벗기면 너 죽어. 약간 오. 그런 촉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진 않더라도 너 큰일 나. 너 이거 하면 뭔가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라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다른 자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막 예. 무서움도 못 느끼고 이제, 예, 그랬었는데, 그래서 다시 덮었어요. 무서워서. 그 예. 마음의 목소리를 들은 이후에 무서워가지고 다시 덮었는데, 덮고 나서 모르겠어요. 좀 체감상 시간으로는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러다가 점점 몸이 풀리고, 이제 그 가랑 사이에 누워있던 그 머리 무게도 안 느껴지고 해서 이제 일어났는데, 네. 뭐 땀인지 아닌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누워있던 제 그 이불이 축축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와,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게 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한 게 그 가위가 깨자마자 누가 수면제 타서 잠들게 한 것 마냥 픽 쓰러지듯이 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좀 많이 힘을 썼나 봐요. 그쵸, 이게 지치지. 집중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그랬던 기억도 있고 이제 뭐 네. 와, 근데 저는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적인 게 뭐냐면, 가위야, 뭐, 누구든 눌릴 수 있어요. 저도 눌렸고. 근데, 네네. 만졌다는 게 귀신을. 네. 와, 나는 이거 충격적인데, 들어본 적이 없네요, 이걸. 저는 그게 아직도 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이게 조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이제 어머니한테 그때 당시에 해드렸었고, 예.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리고 나서도 그 이사간 집에서도 이제 한 번 더 본 적도 있었고, 제가 그때도 소리 지르면서 뛰어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만졌을 때, 이제 네. 손의 촉감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코가 위치가 어디 있고, 머리카락은 이런 느낌일 거고, 생긴 건 이런 느낌일 거고, 요런 게 느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딱 만졌을 때, 얼굴을 막 만지셨을 때, 어떻게 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 이야기 가능하세요? 근데 저는 그때 만졌을 때 그 손 위치가 가랑이 사이에 누워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두상부터 만진 거예요, 저는. 아,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귀로 내려오고 볼살로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눈을 덮고 있는 천 같은 거를 만지게 된 거라서 근데 정말 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상했던 게 약간 좀 물에 빠져서 죽은 귀신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살이라던가 피부라던가 이런 게 좀 쭈글쭈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처럼 근데 정말 아기 피부 같았어요. 되게 굉장히 부드럽고. 얼음장 같이. 네네. 와, 그 라면 머리 같이 그렇게 뽀글뽀글했고, 그쵸? 네네. 근데 그 성별은 어떤 식으로 느껴졌어요? 나이대나? 대략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귀신 딱 그렇게 있으면. 어렸어요. 어린 것 같았어요. 어리다. 네. 성별은요? 네. 여자요. 여자.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보드럽지, 피부가. 근데 이제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야, 씨, 엄청 무섭네요. 그 유추리님께서 또 네. 겪으신 게 앞으로도 더 있으실 거예요, 그쵸? 제가 그 집에서 이제 그 귀신을 더 몇 번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네. 짧긴 한데 또 모으면, 네. 또 하나의 네, 작품이 같아요. 나오니까, 그쵸?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유추리님께서 네. 이 집에서 살면서 겪었던 거와 이사 가서 또 가위에 눌렸던 경험을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상황 네. 자체가 너무나 소름 끼치게 잘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니까 제가 요즘 이제 시참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너무 무섭다 보니까 기가 빨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힘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가 쭉쭉 빨려요. 진짜로.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귀신을 만진 분이에요. 그것도 천천히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렇게 이런 머리카락은 이렇고 뭐 이렇고 이래서 저렇고 와, 나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요. 귀신을 만질 수도 있다. 뭐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판단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고 그냥 단순 재미로 들어주시면 되지만 분명히 이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귀신을 보시거나 느끼시거나 그러시는 분이고요. 친구분들 또한 다 영환분들로 구성이 된 멤버로 여행을 좀 자주 가시는 편인 것 같은데 이번엔 또 가평의 어떤 한 펜션에 가서 실제로 귀신들을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걸 목격하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초코식빵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영환분들 멤버와 같이 가평 펜션에 갔다가 겪으신 일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또 어떤 걸 목격을 하셨나요? 아, 이번에는 저희 물만 가면 술 먹고 물 가고 싶어 하는 제이랑,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수원역에서 홀렸던 만홍이랑 이렇게 셋이 갔었어요. 네. 그래서 역시나 저희는 영환이고, 그리고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체질인가 봅니다. 거기서 또 홀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영환분들이랑 홀리는 거랑 관계가 있나요? 이게 제가 이제 한 20년 넘게 보니까 느끼는 건데 네.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는 빙의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긴 했는데 예. 완전한 빙의는 되진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네. 예, 저는 이제 반빙의 정도까지는 돼요. 반빙이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제 의지가 있고 그 상태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걸 느껴지면서 들어오지 마 라면서 그러니까 제 자신을 지키는 거고 반대로 만홍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그 귀신을 보고 인식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와, 무섭네. 그 감정에. 귀신 감정에 타버리는 거네요, 그냥 네. 바로. 예, 그쵸.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평 펜션에 가서 도대체 어떤 걸 목격하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기리 갑시다. 한 2주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진짜 갑자기 우리 놀러 갈까 하면서 가평을 가게 됐고 이제 좀 알아보다 보니까 가평역에서는 차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정말 구석에 산 중턱에 있는 펜션을 얻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가 좀 괜찮았던 게 독채고 마당이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물이 있고 그래서 발을 담글 수 있을 정도는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건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딱 거기 도착했을 때 저희 숙소 바로 앞에 그 잔디로 된 마당이 있었는데 그쪽 저희 숙소 바로 앞에 웬 나무로 만든 의자와 협탁 세트가 있었는데 그걸 보는데 기분이 묘한 거예요. 예. 저걸 보는데 저기 앉아볼까? 저기 앉아가지고 사진이나 찍어볼까? 친구들이랑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왠지 저기 앉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눈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의 감이라는 게 진짜 좋으신 분들은 저거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한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약간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도 따로 얘기는 안 했고 그냥 나 그냥 뭐 잠깐
거기서 뭐 놀다 갈 거니까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숙소에다가 짐을 내려놓고 물 있는 쪽 내려가는 길을 확인하려고 숙소 들어갔다가 나와서 마당에서 이제 좀 둘러보다가 내려갔는데 그 계단 돌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 돌계단이 깎아내린 게 아니라 그 그냥 동글동글한 돌계단을 붙여서 진짜 조심조심히 내려가야 되는 그런 돌계단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바로 내려가면 물이 있고, 물은 되게 굉장히 얕은데 주변에 수풀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 예. 예, 그래서 딱 내려갔는데 저는 딱 중간쯤 내려가서 수풀 보이고 물 보이고 했을 때 딱 그냥 멈춰서 팔짱을 딱 끼고 그랬죠. 아, 여기도 참 그러다 이러면서 여기도 뭐가 많구나. 그러니까 제 시선에서는 그때 시간이 한 5시 좀 넘었을 때였는데 네. 물 속 안에서 뭐 어린 애들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막 그냥 깨르르 웃는 소리 들리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낮이니까 애들이 음기가 좀 약한 것 같고 저녁쯤 되면 음기가 강해지면서 아 뭔가 내가 여기는 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상하게 드는 거예요 그날은. 네네. 그래서 이제 숙소 올라가서 만홍이 같은 경우는 저녁 준비한다고 재료 준비하고 제이한테 물었죠. 내가 저기 그 물 내려갔을 때 보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약간 애들이 있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따가 네 만약에 술 먹고 또 물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든가 해라 이러고 저희가 이번에 약속을 했거든요. 너 혼자 가라고. 나 절대 못 간다고.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당한 게 있으니까 못 간다고 네. 했어요. 네. 알았어 이러면서 되게 해맑게 얘기하면서 음. 근데 거기 나는 애들도 보긴 했는데 검은색 소용돌이가 계속 휘몰아치고 있었다고 하나가 아니라 그 돌멩이 주변으로 뭐 여기저기 이렇게 거기만 피하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얘가 또 그냥 또 무자비하게 가서 놀겠구나. 그래서 뭐, 다치지만 않으면 되지. 이 생각으로 그냥 내비두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저녁은 먹어야 되겠다 해서 저녁을 먹으려고 바베큐 하겠다고 숯불을 달라고 해서 그 숙소 바로 앞에 나와서 이제 불을 피고 고기를 굽는데 제가 시참 중에 포천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때 그 얘기를 이제 만홍이는 모르는 얘기라서 네. 이제 불 앞에서 고기 굽는 만홍이한테 우리가 그때 포천에 가서 뭐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에 만홍이가 잘 듣더니 자꾸만 중간에 얘기를 딴 데로 새게끔 말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저러지 하고 있다가 우선 고기를 다 굽고 와서 나머지 포천에 대한 얘기를 다 해주고 나니까 만홍이가 근데 미안한데 나 아까부터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딴 얘기하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네네. 네, 저희는 숙소 바로 앞에 있었고 주변은 진짜 그 마당이 있고 뭐 다 이렇게 허허벌판? 약간 주변에 숙소가 있긴 하지만 약간 이게 방 같은 아늑함이 있거나 이게 아니라 탁 트인 공간이다 보니까 네. 만홍이 쪽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고기를 구울 때 제가 계속 포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제이한테 야 저기 애들이 막 몰린다. 내가 포천 얘기하니까 저기 막 몰린다. 와가지고 막 오? 고기 굽는데 예 만홍이 옆에 고기 굽는데 거기에 그 옆에 약간 난간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올라와서 갑자기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 쟤네 막 귀신 얘기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서서서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꾸 막 몰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그 궁금해서. 날라오는지, 갑자기 퉁 튀어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어떤 애들은 뭐 기어다니는 애들이 있을 거고 날아다니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냥 걸어다니는 애들이 있을 거고 정말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웃겼던 거는 차를 타고 다니는 귀신이었어요. 예? 네. 차를 타고 다니는데 분명히 다리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차 뒤에 트렁크 있는데 보면 그 사람이 겨우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예. 예, SUV 같은 어어. 차들 보면, 예, 그런데 약간 사람이 발을 딛고 올라설 수는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쵸, 그쵸. 거기를 딛고 그 위에 있는 지붕을 잡고 그걸 타고 다니는 애들도 봤었어요. 예전에는. 아, 무임승차? 네, 무임승차.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정말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아, 진짜 별의별 애들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귀신들은 학교에서든 뭐 어디서든 제가 제일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공동묘지고요. 왜요? 공동묘지를 예전에 저 아는 분도 그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공동묘지는 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발견된 집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그냥 가서 저 하루만 묵겠습니다 이러고 놀러 온 사람처럼 행색을 하면 약간 되게 따뜻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해친다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집에 아는 분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그런 데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주변에 모이긴 하는데 위협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런 귀신들이 보이지는 아, 않더라고요. 오히려 드물구나. 네, 그런 곳은 드물고 대신에 이렇게 펜션촌이나 이런 산 중앙 있는 쪽으로는 정말 다양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만홍이가 자꾸 무섭다 하는데 얘기는 못 해주고 뒤에서 자꾸 수근수근 이러면서 막 얼굴에 밑에 꽃받침을 하고 얘네들 우리 얘기하나 보다 재밌다 근데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네. 옆집에 엄마들이 놀러 와서 네 집에 뭐 개똥이가 이러했다 뭐 이런 얘기 듣듯이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진짜 놀란 게 뭐였냐면 밥을 먹다가 약간 저희가 밖에서 고기를 구울 때 식탁을 가운데로 두고 네. 저랑 제이는 안쪽에 앉았고 만홍이는 바깥쪽에 앉았어요. 근데 제가 제이를 보면서 얘기를 한다고 제이를 딱 돌아봤는데 그 바로 뒤에 저희 숙소 지붕이었는데 그 위에 웬 여자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오. 머리도 되게 길어요. 머리가 거의 허리까지 오는데 머리는 길게 풀어헤치고 산발을 해가지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쳐다봐요. 그래갖고 예. 뭐지 이랬는데 눈에 막 약간 광기 같은 게 보이길래 쟤도 약간 좀 그런 건가 보다 이러고서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고서 밥 먹고 제이 보면 그게 보이니까 나중에는 들어가야겠다 하는데 제이가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도 보여 쟤? 이랬더니 쟤 나한테 아까 그러던데 갑자기 목을 옆으로 딱 트니까 그 왜 목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찍 하면서 벌어지더니 나 이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뭐 빨간 마스크야 뭐야? 그래서 예.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것도 너무 무서운데 이러면서 여기도 약간 음기가 강한 그런 산골인가 보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네. 옆에 있는 숙소에서 갑자기 마이크를 갖고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는 저희가 그냥 뭐 고성방가 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놀러 왔으니까 그러려니 네. 하겠는데 저랑 제이가 안쪽에 있었는데 저희가 앞 정면에 보면 만홍이 뒤로 큰 산이 하나 보였어요. 근데 그 산의 끝에서부터 뭐가 바글바글바글바글 하면 바글바글 막 무슨 파도 같아요. 검은색 점덩어리 같은데 그게 파도 타듯이 막 뛰어내려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너무 살벌하잖아요. 그거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무섭잖아요. 쓰나미 같은 느낌인데. 네네.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밥 못 먹겠다. 숙소 들어가서 밥 먹어야겠다.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술 한 잔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잠깐 바람 좀 쐬자고 나가자고 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네. 분명히 한 10시, 11시까지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네. 그 숙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장님들이 불을 켜놓으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사람들이 이제 잠들고 하니까 이제 들어가서 주무셔라 하고 불을 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애들이 바람을 쐬고 싶다 해서 그냥 같이 나갔는데 그때 시간이 한 12시쯤 넘었는데 숙소 앞에 나와서 마당에 서 있는데 머리가 계속 어지러워요. 예. 진짜 막 속도 울렁울렁거리고 머리가 계속 막 어지럽고 하늘이 막 뱅글뱅글 도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분명히 가만히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몸이 자꾸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러는데 그랬죠. 제이한테. 그래서 나 너무 이상하다. 오늘은 난 진짜 전에 약속한 것처럼 나는 숙소 바깥으로 못 나가겠다. 너 나가고 싶으면 그냥 너 혼자 나갔다 와라. 대신 물만 보고 와라. 이러고 얘기했는데 알겠다. 이러고 합의를 봤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또 술 한잔 좀 하다가 갑자기 얘가 발동이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갑자기 나 물 보고 올게. 약속대로 나 혼자 갈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시간이 거의 1시가 다 돼가는데 솔직히 걱정은 되지만 저는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왠지 느낌에 이번에 나 나가면 감기겠다. 내가 감기겠다. 여기는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이게 숙소가 좀 위치 선정이라기보다는 숙소 구조 자체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산을 다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다가 숙소를 지어놓으니까 약간 개미집에다 개미지옥의 집을 지어놓은 느낌이랄까요? 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는 내가 나가면 진짜 나도 감기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나는 못 나가겠다. 너 혼자 나가라 했더니 갑자기 만홍이가 그러면 내가 같이 나갔다 와줄게 이러면서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별일 없겠지 이 생각으로 둘을 내보냈죠. 저는 이제 신랑이랑 통화하고 돌비님 그때 채널 검색하고 막 이러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나갔다 오더니 갑자기 제이 손에 막 피가 막 뚝뚝 떨어지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얼마 안 있어서. 그래서 예. 뭐야 너 나갔더니 왜 피 흘리면서 들어와? 했더니 웃어요. 왜 웃어? 그러니까 야 너 지금 엄청 다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지금 손에서 피나? 했더니 이거 손에서 피가 나는 게 아니라 발에서 피가 난다고 해서 발에서 피가 왜 나? 했더니 화장실 들어가서 발을 씻고 나왔는데 예. 그 발 뒤꿈치가 까진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도대체 무슨 일 있었냐 했더니 애들이 저 두고 둘이 나가서 후레쉬 켜고 마당을 지나가지고 돌계단까지는 내려갔대요. 별 문제 없이. 그러고 나서 이제 만홍이랑 제이랑 그냥 물만 보고 그냥 물 되게 시원해 보인다 이러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제이한테 만홍이가 우리 여기 앉자 이러면서 제가 보내드린 사진 있잖아요. 잠깐 띄워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그거 보면은 조금 설명 들으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보면 노란색 호수가 있고 그 옆에 돌멩이 2개가 있어요. 여기에 둘이 나란히 앉았고 앞에는 숲풀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처음에 돌멩이 옆에 있는 돌멩이에 만홍이가 앉겠다고 갑자기 물에 발을 담그고 들어가면서 앉더래요. 그래서 네. 제이도 그냥 나도 들어가 볼까? 이러면서 들어갔대요. 그래서 만홍이랑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이 눈에는 호수 옆에 보면 가운데 물이 없는
그 물 바로 옆에 있는 돌멩이 쪽에 여자가 서가지고 막 하하호호 이러고 웃으면서 약간 광년이 같이 꽃단 느낌으로 네. 웬 여자가 계속 그 물 위에서 첨벙첨벙 거리면서 막 뛰더래요. 예, 예. 그래서 저 여자 뭐야 물귀신인가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이러면서 그 맞은편에 있는 수풀에서는 아이들이 뭐야 이런 식으로 막 하나둘씩 나오면서 계속 자기네들 쳐다보더래요. 와, 몰려들었구나. 근데 마동이는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물귀신들은 주변으로 오기는 하는데 건들지는 않았고 그냥 막 그렇게 막 자기 주변으로 오긴 했는데 건들지는 않았고 이제 제이 같은 경우는 그 약간 물 위에서 첨벙첨벙 대면서 그 막 웃던 여자가 약간 신경이 쓰이더래요. 예. 예, 그래서 그 여자를 주시하다가 갑자기 만홍이가 일어나자 이러면서 갑자기 일어났더니 막 돌계단으로 저벅저벅 올라가더래요. 네네. 그래서 제이도 따라가야겠다 해서 일어나서 가는데 그 첨벙첨벙 물장난 치던 여자가 나도 갈래? 이러면서 갑자기 따라오면서 제이를 툭 쳤는데 그 순간에 제이가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친 느낌이 들긴 했는데 솔직히 귀신이 쳤다고 얘가 이렇게 물리적인 영향을 받진 않지만 놀래가지고 비키다가 그러니까 자빠진 건 아니고 그 슬리퍼가 물에 젖으면서 약간 돌았대요. 그래서 그 돌계단에 뒤꿈치가 까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셋이 올라왔대요. 그 돌계단을. 네. 그래서 그 숙소 있는 데까지는 같이 왔는데 숙소 오니까 숙소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들어와서 이제 발 씻고 다시 술을 먹자 이러면서 소주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만홍이가 이상해요. 만홍이는 잘 홀린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술을 따는데 갑자기 허공을 보더니 있잖아. 나 막 슬퍼. 아이고야. 먹먹해. 이러면서 막 울려고 그래요, 갑자기. 예. 그래서, 저는 막 한숨을 어떡하냐. 이러고 있고, 제이가 막 손으로 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여봐요? 이러면서, 저기요? 이러면서 막 부르는데, 눈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예. 흐리멍텅하고. 흐리멍텅하고.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갑자기 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정색 댕기머리에 낡은 저고리를 입고 있는데 어려.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근데 그 여자애가 큰 나무 앞에 있는데 이거 신당 같아. 왜? 소름 라고 돋아.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그러는 거야. 왜 신당 같은데 물어봤더니 새끼줄도 있고 색들이 있는 끈들이 묶여 있는데 그 앞에서 여자애가 춤을 춰. 근데 갑자기 남자들이 뒤에 와서 목을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저도 막 소름이 돋고 막 애가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막 어떡하지 이러고 소금을 뿌려야 되나 이걸 어떡하냐 이러고 이러고 있는데 네. 그냥 막 처음에는 흐느끼던 애가 막 울어요. 계속 울어요. 뭐 거의 한참 동안 한 30분 이상 운 것 같아요. 계속 울더니 나중에는 제이가 그냥 자라 이러면서 재운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죠. 어떡하지? 이러면서 제이한테 타박을 하기 시작했죠. 너 진짜 혼날래? 여기까지 놀러 와가지고 애 저렇게 만들면 집엔 어떻게 보낼 거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제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홍이가 닮은 여자가 그 광년이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네네. 아까 물에서 첨벙첨벙 되던 여자를 봤는데 근데 만홍이가 얘기하던 사당 나 어딘지 알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딘데? 우리 숙소 뒤에 있는 것 같아. 바로 뒤에요?
네. 예. 그래서 왜 했더니, 아니, 숙소 들어오는데, 자꾸 우리 숙소 뒤쪽에 있는 텅 빈 곳이 자꾸 눈이 가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나무가 이상하게, 나는 왜 자꾸 우리 숙소 앞에 있는 나무 같지? 나무 벤치랑 협탁을 만들었는데, 그 세트로 된 건데, 그게 자꾸 그 나무 같다는 거예요. 오, 예. 아, 돌아버리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새벽녘까지 만홍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러고 하다가, 어차피 애가 일어나 봐야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우선 새벽녘에 못 나가게 해야 되니까, 네. 우선은 이제 기다리자 하고, 제이가 그 문을 잠근다고 현관 쪽으로 가서 그 문을 잠그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탁 소리가 나더래요. 예. 그래서 누구세요? 이러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우리 문 잠그고 자야겠다 그냥. 그 문을 잠그고 잤어요. 네. 잤는데 우선은 만홍이를 내보내면 안 되니까 못 나가게 해야 되니까 네네. 우선 만홍이를 제이 옆에 두고 자고 저희가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서 픽업해서 나와서 점심을 먹는데 애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만홍이가. 네네. 그래서 너 혹시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 어제 숙소에서 제이랑 물놀이 한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나 꿈 꿨다? 이러는 거예요. 네. 갑자기. 그래서 무슨 꿈 꿨는데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밤에 얘기했던 그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 꿈에서 검정색 댕기머리에 낡은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붉은색이랑 청색이랑 막 들어간 한복을 입은 약간 나이가 15, 17살 정도로 추정돼 보이는 여자 아이래요. 네.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뭐 했는데 했더니 뭐 성인 남성 2명이 안에 있을 만한 그 큰 나무가 네. 저희 숙소 진짜 뒤쪽 있는 그 근처에 되게 비슷했대요. 그냥 그걸 보고 나서 그런 꿈을 꾼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신당 같은 느낌으로 막 나무 기둥에 새끼 줄도 꼬여 있고 새끈들도 매달려 있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댕기머리 여자가 막 덩실덩실 춤추면서 막 웃더래요. 네네. 근데 갑자기 막 웃으면서 왜 무당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신내림 받거나 할 때 하는 것처럼 하듯이 그런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하더래요. 그랬더니 웬 건장한 남성들이 애 뒤에 와서 올가미로 밧줄을 만들어서 목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하는 것까지 봤다고. 그걸 보는데 막 자기가 너무 슬프고 막 자기가 꿈에서 막 눈물이 나서 네.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 어젯밤 꿈에 홀린 거는 아니? 물어봤어 했더니 내가 홀렸어? 이래요. 너 어제 장난 아니었어? 이러면서 너 어제 네가 본 꿈에선 본 그 여자의 얘기를 너는 우리 앞에서 멍 때리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 진짜 죽는 줄 알고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아냐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울면서 끝났니? 했더니 만홍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데리고 있는 수호신 같은 애들이 있어요. 아, 지금요? 예, 제가 네. 예전부터 데리고 다니는 수호신이 있는데 네, 수호신 같은 쌍둥이인데 둘이 오더래요. 갑자기 만홍이 옆으로. 그러면서 막 토닥여주면서 걱정하지 마. 우리가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 테니까 울지 말고 그냥 너 원래대로 돌아가 이러면서 그렇게 끝나길래 자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꿈인 줄 알았대요. 그게. 예, 근데 저도 비슷한 꿈을 꾼 게 안 그래도 그때 저도 그랬거든요. 나도 꿈을 꾸긴 했는데 나는 내가 꿈을 꾼 게 너무 피곤해서 잘못 꾼 줄 알았다. 네네.
그게 뭐냐면, 예, 저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가 나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 누나, 내가 만홍이랑 있는 애 데리고 갈 테니까, 내일 만홍이랑 집에 잘 들어가? 이러면서 깼어요. 네. 그래서, 개꿈인가? 이러고서, 뭐지? 이러고 했는데, 만홍이랑 저랑 너무 비슷하게 꿈을 꾸니까, 진짜 애들이 데려갔나? 이 생각을 하면서, 다행히도, 만홍이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꿈인 줄 알아요. 아, 그냥 자기가 전혀 느끼기에는. 기억을 못해요. 네. 음, 그렇게, 어떻게 다행히도 홀리긴 했는데, 잘 넘어가긴 해서, 참 다행이긴 한데, 너무 놀랬죠, 저희는.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동네도 아니고 타지에 와가지고, 가평이란 동네에서 무당을 찾아야 되나. 와, 예. 그렇게 저희의 또 스펙타클한 가평 이야기가, 네, 있었죠. 이야, 그러면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만홍님 있잖아요. 네, 일상생활은 좀 가능하세요? 너무 잘 홀리시거나 빙의가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네. 그래서 만홍이한테 몇 번 물어봤었어요. 너 나랑 있으면 자꾸 홀리고 그러는데, 너 일상은 어떡하니? 했더니, 만홍이가 그러더라. 나 모르겠는데, 무의식적으로 자꾸 내가 회피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어딜 가다가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하면 그쪽으로는 시선도 안 가고, 아예 그쪽으로 발길도 안 가고, 그냥 거기로 가야지. 만약에 지름길이고 그곳으로 가야지만 집을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안 가고 다른 데를 간대요. 아, 그냥 무시하는구나. 일반 네, 살아갈 때는. 네, 그쵸. 네, 저랑 제이랑 있을 때는 그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시를 하던 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시를 똑같이 하지만 어느 순간에 홀려버리는 거잖아요. 아, 잠깐만. 혹시 네, 이런 경우가 생길 때마다 술 드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술 드셨을 때가 좀 더 그러지 않나 싶어서요. 좀 네, 그럴 수 자신의 있어요. 그 제어를 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수원역의 얘기는 그때는 아예 맨정신이었어요. 아, 그때는. 네, 그때는 술을 일절 아예 안 먹고 그때 어디 일을 하러 갔었나? 그래서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술을 일절 안 먹었었다고 했고 그때 가평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어요. 아, 드시긴 드셨었어. 네, 아, 먹었는데, 그래서 아. 저도 그 생각을 했죠. 애가 우리랑 있으니까 해이해져가지고 술 먹고 홀렸나, 이 생각도 했는데, 음,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홀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럴 수 자기도 있겠네요. 되게 예. 당황스러웠대요. 이게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도시랑 조금 이제 외곽으로 나갔을 때랑 분명히 그 귀신의 그 파워 차이가 틀리다고는 저도 들어봤는데, 그게 뭐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네. 전 몰라요. 일반이니까. 근데 영화분들의 또 느낌은 좀 어떠세요? 어, 그, 약간 토지라던가 음기가 어느 정도로 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음, 사람한테도 만날 때, 이 사람은 음기가 강하구나, 양기가 강하구나, 이게 있잖아요. 예전에 만났던 약간 어울렸던 분들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음기가 약하니까 음기가 강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보이나요? 그런 게? 네. 그 사람 간에 기빨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만홍이가 약간 그래요. 만홍이가 자기가 기가 부족하면 사람들한테 이제 기를 빠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데, 우와, 신기하다. 나도 해봐. 이랬어요. 근데 저는 안 된대요. 되려. 뺏긴대요. 깃바는 거 어떻게 보여줬는데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그때 막 하얀색 실 같은 게 막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요?
예,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거 오로라야? 제가 웃으면서, 이거 오로라야? 니네 지금 오로라 쇼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예. 아니야, 이게 사람의 기인데, 내가 지금 기가 모자라서, 만홍이가, 내가 지금 기가 모자라서, 그때, 막, 이 친구 기 좀 뺏어가는 거야 했는데, 저한테, 나도 해봐. 이러면서 제가 손을 내밀었는데, 만홍이가 제 손을 잡으려고 펼쳤는데, 갑자기, 안 되네? 이러면서, 되려 자기가 뺏겼대요. 그래서, 아, 그래? 이러면, 그래, 난 줄 생각이었는데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나는 헌혈을 주려고 했는데, 그죠? 네. 아, 그런 게 있나 보구나. 뭐, 네, 믿거나 네. 말거나 하지만 되게 신기하다. 이런 그쵸. 얘기도 들어보니까. 네, 말로만 한 가지 들어봤지. 더 있어요. 사람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강촌에 갔을 때 같이 갔던 친구 중에, 네. 보이진 않지만, 꼬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검은색 같은 그림자가 되게 많아요. 예. 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귀신이다가 아니라, 그냥 나쁜 운이나 나쁜 액을 많이 끌고 다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봤겠지?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친구들이랑 다녀본 적이 있는데, 되게 은근히 피곤하더라고요. 네, 뭐가 희한하네요. 많이 보이거나, 네. 네, 많이 뭐가 나빠 보이는 것들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괜히 뭐 싸움에 휘말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니까 기빨리는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네. 길을 빨아낼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가 궁금했는데 그렇게 실 같은 게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나 보네요. 손으로. 저도 그게 정말 어릴 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네. 막, 기공사 막 이런 식으로 뭐, 기치료사 뭐, 기를 공부하는 사람들 막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기는 뭐, 기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집중을 해서 뭐, 이렇게 수련을 해서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기공사네다. 그래서 예. 기공사 같은 뭐, 그런, 처음에 믿거나 말거나인 얘기를 막 구구절절 하길래, 그때도 저는 이게 영안이 약간 트여 있었고 귀가 트여 있었고 이러니까 해볼까? 해볼까? 이 생각이 들어서 해봤는데 어느 순간에 막 이러다가 뭔가 실 같은 게 이렇게 잔 물결처럼 이렇게 보여요. 허공에. 예.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돼. 되게 자세히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안 보이고 이래서 막 보여요. 이게 뭐지? 이러는데 이게 기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게 기라고? 이러면서 그래?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막 친구들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러고 말았는데 만홍이 만났을 때 만홍이가 그걸 보여주는데 쟤는 와. 뭐지?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만홍이랑 친해진 거거든요. 어떻게 저걸 알고 있지? 이런 느낌. 네. 만홍이도 약간 특이 체질인가? 특이한 케이스네? 이러면서 만홍이는 초반에 만났을 때 만홍이는 저보다 더 잘 보였고, 네네. 더 잘 들렸고, 근데, 한번 그런 일 겪고 나니까 너무 무섭다고, 자기가, 그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서서 이렇게 다치더라고요. 어떤 건지는 알겠네요. 예. 네. 자, 오늘 초코식빵님께서 또 신기한 또 마지막 이야기까지 들려주셨고, 네. 가평 펜션에서 실제로 겪고, 네. 그리고 목격을 했던 귀신에 관련된 네.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제 기를 좀 빨아들인다? 요런 거를 저는 이제 뭐 영화분들이나 무당분들한테 많이 들어봤었는데, 뭐 그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그건 있대요. 사람을 봤는데 탐나는 기는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탐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기운을 뺏고 싶다는 욕심이 든대요. 이 귀신을 보는 거나 아니면 그런 뭔가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게 되게 욕심을 부릴 수 있을 만한 뭔가가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뭐 차가 있는데 되게 좋은 막 외제차고 되게 막 좋은 차예요.
그럼 막 가지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근데 저거를 남몰래 이렇게 싹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지. 계속 이렇게 몸 안에 축적을 시킨다거나. 근데 모르겠어요. 그 기 빨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안 좋아진다면 그거는 뭐 나쁜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그 사람은 기운은 넘쳐난다. 뭐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도 제가 봤으면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